네, 오늘 패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TV조선 해설위원,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보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체육계 미투 사건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전직 유도 선수죠. 신유영 씨가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신 씨는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인생 전부였던 유도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 코치의 협박을 견뎌야만 했다는 신경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 이거 어디 가서 말할 거야? 미안해. 내가 너가 좋아서 그랬다. 너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유도 인생 끝나는 거다. 너 이제 막 매달 따기 시작하지 않았냐. 너만 떠나야 되는 줄 아냐. 나도 떠나야 된다. 잘 생각해라. 또 내 유도 인생이 또 끝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고, 저희 가족이 알게 되면은 저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서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지금 듣는 자체로도 힘이 많이 들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고요. 이제 자초지종사 설명을 듣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이 참담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는 현실 이런 것도 싫었고. 자, 보신 것처럼 친오빠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도려내고 싶은 끔찍한 피해로 인해 신 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공론화시키기 전에는 그냥 다쳐도 그만뒀어 뭐 이런 핑계들 많이 핑계로 그냥 넘어갔고 난 부상이었어 뭐 그냥 이렇게 말한 거지만 저는 누구보다 유도에 욕심이 많던 선수였기 때문에 엄청 아쉬웠고 좀 이 지금 다시 새로운 꿈을 찾기까지의 그 기간들이 저한테는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야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하냐 뭐 잘 있지? 라고 그냥 말하는데 제가 그냥 먼저 말을 해요. 엄마한테 그냥 엄마 이랬고 했어 하면 봤어 라고 말을 하시고 그 초반에 3월달 그쯤에 어머니도 처음 아시게 된 건데 그쯤에는 같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로 다 마음이 좀 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동생한테는 이렇게 해도 항상 유형이 없을 때 만날 때마다 유도를 시켰으면 안 됐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죠. 네, 신유영 씨와 가족들은 이 어떤 이유로든 체육계 성폭력 있어서는 안 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바람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대한체육회나 아니면은 관련 단체들에서 이번을 계기로 지금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움직이고는 계시는데 저는 이게 그냥 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해가지고 선수들에게 그런 인권 친화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힘들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묻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이유로든 체육계에서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정당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평론가님, 예. 이 신 씨의 얘기, 마지막 얘기, 자신이 피해자니까 당당하게 드러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체육계에 거악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체육계에서 그전부터 이 폭력 관련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터졌었고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 사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서로가 이렇게 상층부 체육계 인사들 사이에 인맥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만 좀 반성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은근히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덮여오면서 뭔가 골문 상처가 내부적으로 커져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뭐 신석희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고발이 나오고 지금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체육계에 정말 골문 환부가 이제는 제대로 도려내질 수 있을지 근데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신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최근에도 미투 폭로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묻혔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와서 유도회가 그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데 이렇게 사태가 커지니까 부랴부랴 입장을 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작년 3월에 고소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사실은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서는 뭐 더 이상 이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자,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 10개월 정도 됐는데 고소를 한지. 그런데 과연 체육계에서 몰랐을까?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 체육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도회에서는 네. 자, 그동안에 이 신유영 씨가 활동을 하던 선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에 부상당한 이후에 그 부상을 이유로 사실은 더 이상 유도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상은 지금 바로 얘기하는 이 성폭행 관련한 이런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안 해서 이제 그리고 신유영 씨 본인한테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사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유도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설명이 얼마나 그 변명이냐 하는 거는 결국은 보세요. 자, 신유영 씨가 폭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유영 씨는 활동을 안 한다 쳐도 지금 신유영 씨가 고소한 그 손 씨라는 그 코치 있잖아요. 그 사람은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런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보려는 노력은 유도회가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 이제 빙상계로 넘어가서 그 조재범 전 코치 있지 않습니까? 네. 영구 제명이 됐다는 소식이 전했는데 이분이 영구 제명 됐던 게 아니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 최근에 이제 빙상연맹에서 그 조정 코치에 대해서 영구 제명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금 최근에 성폭력 논란이 불거졌는데 예. 이 부분과 무관하게 지난해 이제 내려졌던 1심 판결 폭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구 제명 조치가 이뤄진 것이고요. 예. 그 작년 1월경에 연맹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그 영구 제명을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정 코치가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이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번 조치는 확정적으로 이제 영구 제명 조치가 되었고 이의 제기를 해도 더 이상 이제 번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하재헌 평론가님, 예. 이것도 빙상계의 이 조치도 예. 여론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또 나와요. 이제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건데 예. 요번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과연 영구 제명 조치를 확정을 했겠느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매체들이 보도를 하는 것은 이것을 뒷북 행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년 전에 그 이 영구 제명 결정을 좀 미흡하게 내린 다음에 행정 처리를 제대로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뒤늦게 했다. 근데 의혹이 있는 것은 과연 이게 뒷북 행정 차원만의 일이겠는가? 혹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선취해둘 것을 염두에 두고 일처리 당시에 워낙 이제 일이 시끄러웠으니까 일단 네. 소나기는 뭐 피하고 가자 이런 심정으로 이제 그 영구 제명 조치를 애매하게 마치 대외적으로는 영구 제명을 한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확정을 해놓지 않고 이러다 시간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일이 커지니까 뒤늦게 확정 조치를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재범 전 코치는 폭행 사건이 나기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는 중국에서 중국 대표팀 코치를 할 예정이었다고 하죠. 그렇죠. 이미 계약을 한 상태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그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연일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지니까 정말 재빠르게 대응했어요. 중국 빙상협회에서는 네. 계약했던 것을 바로 작년 9월에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그리고서도 계속해서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재범 전 코치의 그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보도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심지어는 인면수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계약을 해지했지만 그러면 처음에 선임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냐? 과연 누가 이 조재범 전 코치를 중국 대표팀 코치로 선임하게 됐느냐? 이 부분도 따져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일종의 그 나라 망신인 것 같아요. 망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1차적인 피해자가 심석희 선수고 예.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됐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한국 빙상협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중국 빙상협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왜 이 스캔들이 이렇게 그냥 그동안에 흐지부지 되고 묻혔느냐 이런 걸 촉구할 정도니까 우리가 참 망신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김 변호사님,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코치가 해외에서는 취업을 또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이제는 못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국내에서 영구 제명이나 징계 조치를 받더라도 네. 국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해외 취업은 계속해서 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정 코치도 이런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대표팀 코치를 하는 이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한국 빙상협회에서는 국제 빙상 연맹인 ISU에 그 국내에서 이런 징계 조치를 받은 선수에 대해서는 네. 국제 다른 무대에서도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제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서 이제 또 국내 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